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 행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6살의 정치 신인인 박지원이 더 그로우핑 앤드 터칭 파티, 즉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오명을 쓴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이제 국내를 벗어나 미국 언론도 인정한 더듬어 만진당 더 그로우핑 앤드 터칭 파티, 세계적 개망신당이라 아니할 수 없겠네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문재인이 경남 양산 사자합 자유우파 단체 확성기 시위와 관련 내가 당선돼서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청장 쫓아가서 한번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송영길이가 국무회의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지요? 지방선거 본투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노인 폄하 발언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일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탤런트 출신인 송기훈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에 대해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며 하시던 일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 70대 송기훈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노인 비하 막말이라고 총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서둘러 사과하며 파문 진화에 부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노인 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해당 소식에 어느 한 네티즌은 너도 그동안 안 죽고 산다면 11년만 되면 70세가 된다. 노인 비하하는 놈치고 오래 견디는 놈 못 봤다. 더듬어 만진당 것들은 다 그 모양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터져나와 국민의힘의 노인표를 몰아주는 자충수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셈인데요. 과거 유시민 정동영 노인 비하 발언을 비롯하여 실수도 한두 번이어야지 민주당 이것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전혀 없는 정치 집단인 겁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수사 등의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업무 파악을 마친 새로운 검찰 지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완전 이행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동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무실과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 간부 물갈이 인사 이후 수사가 본격 가속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수사팀이 주요 수사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을 교체한 뒤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이재명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는 사법정의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약칭 사세행위,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입니다.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사건은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습니다. 편파 방송인의 대명사 김어준이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김어준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어준은 30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있는 사진이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 없다며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은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동선과 공적 공간이 부인의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됐고 김건희 씨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가격과 완판 소식이 국정정보라도 되는 듯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했습니다. 김어준은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 씨 개인 활동이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 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 되고 있다는 소리다라며 이러다 사고 난다고 우려를 가정한 사실상 비난을 해댔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의 질타하는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문다혜 가족까지 데려와 살게 했던 김정숙은 김정숙한텐 찍소리도 못하던 건 같은 종족이라서 그랬냐라고 힐난하며 김어준 정치 전문가 놀이 적당히 해라 사고 난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 부인 주제에 대기업 회장단 부르고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하던 김정숙이 하던 게 대통령 놀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에 아주 쩔어 사는 김어준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내외도 과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정숙과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땐 왜 침묵질하고 있었나요?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도 김어준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 놀이인 거라고 김어준에게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일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 활동을 한 게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대통령 부인의 휴일 사생활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거나 대통령실을 통해 공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부인 놀이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얼마나 과하게 했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신업 변호사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집무실에서 부인과 애정을 한껏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뒤 김어준 씨는 조선시대류에 지키지도 못할 엄숙주의를 내세우는 것인지 혹 안티페미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